뭐 충분히 저처럼 배율을 낮게 해가지고 오래 가져가시는 분들은 트리거 라인만 돌파를 해도 충분하게 승산이 있겠지만, 나는 그것도 어려워 짧게 가져가겠어 하시는 분들은 요 라인 안에서 매매만 하셔도 충분하게 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교토린치 비트코인 교토린치입니다. 투자를 하다보면 누구나 저점에서 매수하고 고점에서 매도하는 걸 꿈꾸죠. 그런데 막상 실전에서 저점이 어딘지 언제 진입해야 하는지 몰라서 손실을 본 적 있으실 겁니다. 그 유명한 조지 소로스가 말했습니다. 시장은 항상 틀리다. 중요한 건 자신이 오를 때 얼마나 크게 벌고 틀릴 때 얼마나 적게 잃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처럼 리스크 관리가 중요합니다. 오늘은 그 해결책으로 돌파 매매의 기본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기법을 통해 매수 타이밍을 잡는 법을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는 추세 돌파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많이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마이너스 700불에서 마이너스 5000불까지 갔다가 지금 플러스 15000불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포지션을 정리하지 않고 그냥 두느냐? 기본적으로 추세라는 것은 변곡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한쪽 방향으로 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중간에 상승과 하락을 이어가는 노이즈라고 말하는 이 노이즈가 있긴 하겠지만 결국에는 추세가 변곡을 하게 되면 한 방향으로 계속 가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만약에 내가 지금 저점인 것을 확인했고 변곡이 왔다라는 것을 본다라고 하면 이것은 꾸준하게 가겠구나. 이걸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돌파 매매입니다. 돌파 매매에는 정배열 돌파 매매와 역배열 돌파 매매가 있습니다. 지금 트레이딩 뷰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 구간에서 봤을 때 이 빨간색 선은 61선입니다. 61선. 그리고 그럼 주황색은 5일선, 그렇죠? 그리고 이 메로나 색깔, 이 하늘색은 21선, 빨간색 선은 61선입니다. 기본적으로 보실 때 5일선, 21선, 61선이 봤을 때 이것은 정배열입니다. 그럼 정배열 돌파는 언제 일어나느냐? 역배열에서 5일선 단기 이동평균선의 움직임에 매수세가 붙었을 때 첫 번째 돌파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지금 구간에서 역매매를 하는 것보다 정매매를 하는 게 좋은 게 뭐냐면 하락이 끝까지 갔고 지지를 받는 구간을 확인했을 때 그 이후에 역배열로서 내려온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음에 정배열로 가는 거기 때문에 5일선의 돌파 여부를 잘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보시면 5일선, 21선, 61선 정배열 가다가 브레이킹이 되었습니다. 저항을 받고 내려왔는데 여기서 5일선이 데드크로스가 나면서 저점을 찍은 다음에 다시금 올라가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때 체크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 이 양 어깨 라인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 앞으로 이 라인은 가장 지지를 많이 받을 수 있고 여기를 돌파를 했을 때 크게 상승할 수 있는 트리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이후의 내용들을 보면 돌파를 한 다음에 5일선 노란색 선이 돌파하니까 이 부분에서 트리거가 발동돼서 여기까지 올랐고 이 구간에서도 트리거가 발동된 다음에 이 구간까지 올랐습니다. 이 구간에서도 트리거가 발동돼서 이 구간까지 올랐고 여기서도 똑같이 올라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체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지금 비트코인 일봉으로 봤을 때 추세 자체는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고점이 낮아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점이 어떻게 됐습니까? 저점도 똑같이 유지를 하지 못하고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본다라고 하면 지금 비트코인의 추세는 뭡니까 여러분? 상승장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하락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하락 추세 시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냐? 롱숏 다 매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겠습니까? 이 구간에서 특정 라인을 진입을 했을 때 매수 포지션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여러분? 바로 아까 처음 말씀드린 이 구간을 트리거 라인을 여러분들이 보신 다음에 떨어지다가 트리거 라인을 돌파했을 때 매수를 잡고 들어가셔도 충분히 수익이 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런 매매를 해서 56K에서 잡아가지고 지금까지 홀드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은 투자자들이 역배열 돌파 매매를 선호하지만 저점을 계속 갱신하는 시장에서 매도세가 더 강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큽니다. 반면에 정배열 돌파 매매는 이미 상승세에 있는 시장에서 매수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진입이 가능합니다. 정배열 돌파 매매는 무엇이냐? 5일선, 21선, 61선에서 눌린 다음에 다시금 타고 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이게 바로 이동평균선 간의 간격입니다. 두 번째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이동평균선의 간격이 넓을수록 뭡니까? 추세가 강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이동평균선의 역배열 간격이 넓으니까 추세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 구간을 뚫으면 강하게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직전에 지지대가 됐던 것을 뚫지 못해서 저항 라인이 되면 그 구간에서 부담감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많은 부분들을 잘 체크해서 뭐로 정한 것입니까 여러분?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매물대는 무엇이냐? 트레이딩 뷰에서 보시면 픽스드 레인지 볼륨 프로파일이라고 있는데 가장 매물대가 많고 사람들이 많이 매수를 했던 곳을 이렇게 이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시장에서는 항상 매물대가 있는데 이 매물대를 처음 보는 기본은 무엇이냐면 직전에 트리거 라인을 정한 다음에 트리거 라인으로부터 어디 있습니까? 1차 저항 구간까지를 보는 겁니다. 그 구간까지는 어떻게 재느냐? 직전에 강한 윗꼬리를 자랑했던 라인을 요 라인을 체크를 해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추세는 몰라도 내가 트리거 라인과 1차 저항 라인 이 구간만 알게 되면 어떤 게 발생할 수가 있느냐? 요 안에서 움직일 수가 있는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뭐 충분히 저처럼 배율을 낮게 해가지고 오래 가져가시는 분들은 트리거 라인만 돌파를 해도 충분하게 승산이 있겠지만 나는 그것도 어려워 짧게 가져가겠어 하시는 분들은 요 라인 안에서 매매만 하셔도 충분하게 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 기본적으로 우리가 많은 부분을 생각을 하겠지만 이 구간 안에서 충분히 이게 이렇게 보여도 6%입니다. 6%. 그럼 여기서 이게 일봉이기 때문에 더 짧은 타임프레임으로 가져가면은 충분하게 더 승산이 높은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매매 방법이 어떻게 되냐? 역배열에서 트리거, 5일선 트리거 돌파를 하면 1차 저항 구간까지 첫 번째 타깃으로 잡고 요 구간 안에서만 매매를 해도 여러분 충분하게 수익이 날 수 있는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그 이상부터는 욕심이고요. 그 이상부터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라인이 아닙니다. 매물대는 일정한 가격 구간에서 많은 자금이 거래되고 지지와 저항을 형성하는 구간인데요. 트리거 라인이 지지, 지금은 1차 저항이 저항 구간인 것을 알 수가 있죠. 20일 이동평균선 부근에서 지속적인 반등이 일어나는 걸 자주 보게 되는데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되는 거는 안정적인 돌파 매매를 처음에 할 수 있는 구간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트리거 라인 찾기, 1차 저항 찾기. 그러면 요 구간에서 내가 쇼 포지션 이 저항 라인에서 만약에 올라갔을 때 저항 라인 돌파 못하고 지지 못하고 떨어지니까 뭡니까? 쇼 포지션 잡았다가 해당 구간에서 밑골이 달렸을 때 마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해당 구간에서 쭉 떨어지다가 여기서 어차피 내 포지션은 없어요. 다시 돌파한 다음에 올라갈 때 롱 포지션을 잡고 1차 저항에서 파는 겁니다. 두 번의 매매가 가능한데요. 이것만 하더라도 충분히 여러분들한테 매매로 손실을 덜 볼 수 있는 애티튜드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 현재의 가격은 펀더멘탈, 시장 정석, 추세를 모두 반영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가격이 싼지 비싼지 판단하기보다는 미래의 가격 변화에 더 중점을 두고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미래의 가격 변화가 무엇이냐? 이 구간에서 얼마나 이 트리거 라인을 잘 돌파를 하고 얼마나 1차 저항에서 저항을 맞고 내려오는 것인지 이것만 미래에도 이게 이어진다라고 하면 충분하게 승산 있는 게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보시면 일봉상 윗꼬리가 계속 남기면서 넘어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 1차 저항을 넘게 되면 그때부터는 무엇이냐? 2차 저항 구간이 되면서 우리는 무엇입니까? 2차 저항 구간에서 떨어지고 내려오는 것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은 이 구간이 중요하지만 여기를 강하게 돌파하는 순간 봅니까? 트리거 라인을 돌파했던 매수세보다 더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뭘로 봐야 되냐? 이걸 임펄스로 보는 게 맞습니다. 임펄스가 터졌을 때는 영매매를 하지 말고 정매매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일선, 21선, 61선 이 이동평균선 간의 이격도가 커지기 때문에 추세가 강하니까 영매매 그것을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매매를 하면 훨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있지만 이건 폴 튜더 존스의 명언을 보면 나의 가장 큰 규칙은 첫 번째로 손실을 피하고 두 번째로 다시 손실을 피하는 것과 맞닿아 있습니다. 정배열 돌파 매매는 5일선, 21선 이동평균선 부근에서 지지가 확실하고 매수세가 지속되기 때문에 급락에 따른 리스크가 훨씬 적습니다. 이제는 이 방법이 저의 핵심 매매 기법이 되기도 하는데요. 돌파 매매에서 중요한 건 시장 흐름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며칠 전에 해리스의 발언 이런 것들 때문에 충분하게 롱 포지션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영매매를 하게 되면은 반대로 내 돈을 모두 잃을 수가 있는 것이겠죠. 앞으로도 규터린치만의 실전 매매 비법을 조금씩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데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 돌파 매매, 저항, 지지, 트리거 아실 수가 있겠지만 실제로 매매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다릅니다. 왜냐? 일봉상으로 여기가 지지를 받는지 저항 구간인지 판단이 잘 안 설 때 이 트리거 라인을 잘 잡을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영상 올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댓글에 응원 한번 해주시면 더 자료 준비해서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규터린치였습니다.